이 대통령실 비서실장, 이 사람이 국감에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굉장히 문제적 발언들을 많이 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이태원 참사 1주기에 윤석열이 참석하지 않은 이유로 이 얘기를 했습니다. 7,000명이 모이는데 경호도 거의 불가능할 뿐더러 행사에 참여한 구성원이 거의 정권 퇴진 운동을 하는 단체들이 많았다. 그리고 유가족을 만나 사과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에는 윤석열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4번 했다. 그것보다 어떻게 더 사과하고 그것보다 더 애도를 표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뭐 덧붙여서 좀 이야기를 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총동원령을 내려서 온 사회단체를 불렀던 것 자체가 리스크였다 이런 얘기도 하고, 윤석열이 셀프 추도 예배했던 거 그거야말로 진정성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선은 좀 사실관계도 틀린 것 같아요. 진정성 있는 사과를 4번이나 했다고 했는데 언제 사과를 했습니까? 유가족을 만나서 사과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유가족이 지금 계속 만나자고 요청을 하는데 한 번도 만나주지 않지 않습니까? 너무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경호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 경찰 인력을 제대로 배치하지 않아서 우리 국민들이 죽은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경호만 여전히 신경 쓰고 있다는 게 분노스럽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저는 첫 번째로 느낀 거는 정권 퇴진 운동을 하는 단체들이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윤석열 퇴진 운동을 지금 1년 반 넘게 하고 있는데 언론에서는 제대로 보도된 적도 없지만 이거 대통령실에서 계속 보고하고 있고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표현이 지금 최근 발언들에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윤석열도 탄핵을 언급하고 지금 비서실장도 정권퇴진운동단체들이 거기 모인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국민들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형편에 놓여 있는 거 아니냐, 굉장히 불안감에 떨고 있다 이런 게 좀 한번 확인이 됐고, 그리고 정권 퇴진 운동을 하는 단체들이 많으면 그곳에 가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럼 어떻게 대통령을 하실 생각이세요? 저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극적으로 가가지고 설득을 하든지 뭐 얼굴 비추고 뭐 활동들을 하든지 라고 하거나, 정권 퇴진 운동 단체가 주관을 하지 말고 대통령실에서 주관하는 일주기 추모 행사를 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 행사의 본질이 지금 정권 퇴진을 위해서 모인 행사는 아니거든요.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 행사입니다. 그럼 사실 행사의 그 원래 본질적인 성격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것이 아니라 거기에 오는 단체가 어떤 단체인가 이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왔으면 돌 맞았을 겁니다. 당연히. 그런데 만약에 그래서 참가를 못하는 거라면 사전에 유가족분들이랑 따로 만나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거는 진짜 변명이죠. 그리고 저는 이제 그것보다 어떻게 더 사과하고 그것보다 더 애도를 표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런 정말 한치의 미안함도 느끼지 않는 자들이 하는 말. 독일에서 전쟁 범죄를 아직도 사과를 해요. 그러니까 사과라는 것은 그 사람이 수용할 때까지 끝없이 하는 겁니다. 정말 진심으로 미안한 생각이 있다며. 그런데 내가 사과를 몇 회 했는지 어떤 자리에서 했는지 이걸 계속 기억하면서 나 그때 사과했잖아, 내가 미안하다 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전혀 미안하지 않다는 뜻이죠. 네, 지금 이런 태도가 나오는 건 기본적으로 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통령실 그리고 대통령 본인의 책임이 크다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이태원 참사의 가해자이자 사실 범죄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방어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냥 추모 행사를 준비하거나 그냥 참석하거나 그냥 유가족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자신이 그 희생자들을 만든 가해자이기 때문에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당연한 반응이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너무 뻔뻔한 겁니다. 근데 그리고 김대기 비서실장 지금 굉장히 핫하지 않습니까? 무려 28억 원에 달하는 재산 신고를 누락을 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도 뭐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이유를 뭐라고 해요? 이유 뭐 실수였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 직원이 단순 실수한 거에서 징계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현행법상에 의하면 잘못된 신고된 금액이 3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해임, 과태료 부과 같은 강력한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쨌건 잘못 신고를 했잖아요. 그럼 어떤 처분을 받았냐, 어떤 처벌을 받았느냐라고 묻는데 개인 신상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김대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뭐 등장해가지고 아주 기막힌 발언들을 계속해서 내뱉고 있는데 원체 본인 자체도 이렇게
부패하고 부정의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김대기 실장이 또 이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이 검찰 카르텔 정부라고 비판을 받자 공공기관에서 검찰 출신 인력은 1%도 안 된다. 그리고 검정재정 기조에 대해서도 사실 돈을 풀어서 국민에게 나눠주고 일자리도 재정을 풀어서 만들고 하면 얼마나 좋겠나. 선거에 도움도 되고. 그런데 빚이 너무 많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돈을 풀면 이 돈을 MZ세대가 다 갚아야 한다. 라고 또 얘기했습니다. 아니 갑자기 MZ 걱정하는 거 너무 기만 기만적인데요. 20대 30대 다 싫어합니다. 지금 MZ 들먹여가지고 건전재정 홍보하려고. 청년 주거 지원 제도는 다 삭감하고 지금 다 없어졌거든요. 맞습니다. MZ세대의 삶에 관심이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거, 교육, 취업, 뭐 청년들과 관련한 복지 사업은 예산이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민에게 돈 쓰는 걸 기본적으로 아까워하는 정부다. 근데 지금 어디에 돈을 쓰고 있습니까? 일본의 오염수 방류 두둔한다고 그 홍보하는데 돈 쓰는 거. 그런 건 아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자기들 순방비 또 나갔잖아요, 외국에. 500억 넘게 쓰는 거. 이런 건 안 아깝는가. 그리고 용산 이전 비용 같은 경우도 그래요. 처음에 대통령실에서 400억 넘게 든다고 했는데 500억이 넘을 것 같다라고 추가 예산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뭐 경호 비용이라든지 시설 정비 비용이라든지 관련한 연쇄 비용들은 다 포함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네. 민주당 쪽에서 추산한 걸로는 1조 원이 넘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돈이 아까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제 표현 중에 공공기관에서 검찰 출신 인력 1%도 안 된다. 당연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주요 공직 자리에 다 검찰이 있는 게 문제 아닙니까? 검찰 출신이 행정 관료가 된다는 사실이 이상한 거잖아요. 검사는 법조인이에요. 각 자기의 전문 분야가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자기 경제사범을 잡는 그런 활동들을 한 검사다 하면 국감원장이 되고 이런 게 지금 정상적인 나라냐고요. 그래서 검찰공화국이다, 검찰 카르텔 정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단순히 인원을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유치하게 반박하는 거는 나 진짜 수준이 너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요. 네, 아니 마치 이 말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검찰 출신이 1% 이상 될 때까지 우린 더 노력하겠다 이런 느낌마저 들어요. 막상 검사해보니까 1%가 안 되네. 좀 더 애를 써봐야겠는데? 그러니까 인원이 조금 이런 부족한 것 느낌이. 같은데 이런 생각이 네. 드셨나 봐요. 아니, 전 예산 관련해서는 좀 황당한 뉴스를 봤습니다. 국방부에서 2024년도 예산안을 제출을 했는데 내년도 국군의 날 행사 그 시가행진 얼마 전에 했었잖아요. 그 예산으로 120억을 책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책정된 예산이 20억이 좀 안 됐는데 무려 100억 가까이를 좀 늘렸다고 합니다. 네. 올해 아니죠. 100억 정도가 책정됐는데 20억 정도로 늘려서 예산을 책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책정의 이유를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국민들이 안보 불안을 느끼니까 이 시가행진을 통해서 해소를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120억 시가행진하면 안보 불안이 해소되나요? 우리 국민 120억 세금으로 안보 불안 해소 찬성하십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되는 대로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